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순서 그리고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로보피아 투자자문의 이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로보피아 제 짐작은 로버트하고 유토피아의 합성 아닙니까? 정확하십니다. 정확한가요? 네, 그 뜻이 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너무 잘 아시지만 로봇은 어원이 체코예요. 로봇하거든요. 근데 아, 들으시면 체코말입니까? 예,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예. 그래서 이제 기계를 활용을 해서 네. 사람을 굉장히 편리한 구조의 투자 문화를 만들자는 게 회사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회사의 철학이다. 예. 경제 채널에서 시황 분석가들이 예. 저도 가끔씩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예. 이거는 기계들이 손절매매 나온 거예요. 뭐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기계가 담은 거예요. 예. 알고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지금 그 회사죠. 네. 알고리즘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예. 제 기억에 예. 한참 증시에서 주식하시다가 예. 야 이거 사람 손으로 하니까 이거 내가 특히 못하는 게 손절이 안 된다. 예. 이거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겠더라. 예. 그래서 막 안 되겠다. 딱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예. 털고 나오든지 차에 실은도 마찬가지. 사람이 먹을 때는 조금 더 먹고 싶고 예. 빠질 때는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자꾸 그 타이밍을 놓치니 예. 그래서 기계한테 맡겨보겠다고 한참 나왔던 게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그럼 시스템 트레이딩과 지금 대표님 하시는 그쪽의 알고리즘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처음엔 기술적 분석이었어요. 네. 보조 지표라고 이게 나온 게 네. 뭔가 기준을 잡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안정된 지표를 만들고 싶어서 전 세계가 고민해서 만들어서 쌓아놓은 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속도가 빨라지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말씀하신 지적하신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거죠. 시스템 트레이딩인데 국내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시작된 지 뭐 2, 30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꽤나. 근데 해외 사례를 보시면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 그러면 1980년대에 네. 80년대에 1980년대. 나사의 양자역학 에이스들이 월가로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죠. 그렇죠. 그 에너지의 계산값은 인류가 가지고 있죠. 네. 그 기술이 물리학이 금융을 만납니다. 80년대. 그렇게 해서 지금 물리학을 하셨나요? 수학이 아니고 수학은 아닙니다. 물리학. 예. 아하. 사이먼 교수도 2015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학은 한계에 부딪혔다. 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헤지펀드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 성과 네. 보수 44%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서 미국의 투자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나이트 캐피탈이라고 있어요. 영화 월스트리트 2 영화를 찍은 장소거든요. 그 나이트 기사 예, KNIG 예, 그렇죠, 그렇죠. 기사. 거기가 2002년도에 장기를 두는 AI를 도입을 해서 그 기술이 금융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7년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인데 네, 한 40% 네. 넘거든요. 한 네. 45% 잡으시면 되는데 예. 그 중에 거래량의 87%가 예. 머신이었습니다. 머신이었다. 네. 거의 90% 가까이가 기계가 주문을 내는 거예요? 예. 그 시장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2%입니다. 회사. 2%가 80%에서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16년도에 이세돌 이벤트 터졌을 때, 알파고 예,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뭐죠?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우리 회사를 금융기관으로 분류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우리는 IT 회사다.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전 세계 대륙별로 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딜러가 네. 600명 있습니다. 예. 598명을 해고합니다. 2명만 남기고. 네. 그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넘어가고 그게 지금 최종 단계가 AI라고 쓰는데 흔히 이걸 AI라고 하는데 AI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 각 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AI는 AI라고 보기보다는 IA라고 보셔야 돼요. IA는 뭐예요? 약자죠?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티피셜의 개념은 아직은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 문화는 이 흐름을 체계적으로 밟아왔어요. 체계적으로. 네. 체계적으로 밟아왔는데 국내는 아직 고성능 서버를 써가지면서 하는 데가 흔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알고리즘으로 지금 하는 데가 지금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 대표님 이거 회사가 작년에 생긴 거 아닙니까? 회사는 작년에 생겼죠. 회사는 작년에 생겼는데 제가 95년도에 종금사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99년도에 여의도로 들어왔습니다. 네. 여의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한번 망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네. 우연찮게 빅데이터, 빅데이터. 헤지펀드, 99년에 네, 이미 알고리즘 이걸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전 세계 수익률 1위인 헤지펀드를 접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그게 퀀텀 펀드입니다. 퀀텀 펀드. 그 펀드 너무나 유명해서 소로스, 소로스의 짐 퀀텀 로저스, 펀드. 두 양반이 여직원 한 명 데리고 세 명이서 만든 헤지펀드거든요. 아직도 그 수익률 안 깨졌습니다, 기억이. 왜 이 양반들이 양자역학을 헤지펀드 타이틀을 달았을까요? 퀀텀이라는. 예.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저도 양자역학을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99년도부터 쭉 해왔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거의 한 20번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보고 채권 투자를 해보고 주식 투자도 딜러로 해보고 펀드 매니저로 해보고 네. 그리고 해외 투자해보고 파생해보고 네. 각 구조를 다 스트럭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트 구조를. 그것도 직접 예. 뛰면서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다. 예, 예. 직접 이 현장에 분야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예. 된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계산의 영역이다. 보조자료 제가 냈었거든요. 미래는 네.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다. 예측하는 게 아니다. 계산하는 거다. 가치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밸류 어널리스트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분야는 정해져 있어요. 마켓이 없을 때. 실제 거래되고 있는데 얘가 프라이스는 테이크하는 거고요. 그렇죠. 밸류는 프라이싱 하는 거거든요. 밸류는 프라이싱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프라이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980년대부터 2000년에 해외는 그게 장치가 된 거고요. 글로벌 이슈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멤버스 익스체인지예요. 미국의 거래소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MEMX? 예. 미국에 현재 거래소가 24개인데 9월달에 3개가 더 오픈됐거든요. 거래소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아, 우리처럼 그냥 KRX 하나가 아니군요. 예. 강제로 법의돼 있는데 저게 그냥 NBBO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셔널 베스트 비드 앤 오퍼라고 있거든요. 24개 거래소가 체결을 시키는데 우선호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우선호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도 그래서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클라이트에서 호가를 받았는데 소장님 호가가 저보다 좋아요. 그럼 제가 1초만 버티고 1초가 넘으면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그게 강제법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멤버스 익스체인지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찰즈 스왑 이런 글로벌 메이저들이 모여가지고 걔들이 파워를 갖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거래소가 속도가 텐지예요. 텐지. 속도를 그냥 기가 바이트 이더넷이라고 해서 G만 붙이는데 이번 거래소가 25G입니다. 훨씬 2.5배 빠르다 보면 됩니까? 네, 수수료를 낮춰주고 속도를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체결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속도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지금 보신 이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7종목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멤버스 익스체인지가 이번 주는 7종목으로 테스트를 하고 네. 우리가 연휴 들어가기 전날인 다음 주 화요일 날 전 종목이 그렇게 걸어집니다. 29일 날? 예. 와, 재밌겠네. 그날은 또 바이든하고 트럼프 TV 토론도 있는 날인데. 아.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월별로 제가 끊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코스피는
9월에 강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통상 헤지펀드 청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9월 말자에 청산한 걸로 헤지펀드 1년을 결산하는데 평가이익이 아니라 시전이익으로 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의 성과로 헤지펀드 결산해서 인바이팅을 해주거든요. 네. 그 성과 때문에 그런 요인도 9월달 일부 있죠. 그러면은 예, 우선 조금만 요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데 예, 작년에 인가 받으시고 투자자금 예. 인가 받으시고 랩 하나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했습니다. 하셨죠? 예, 이제 시청 여러분들, 투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하는. 그 방송에서 수익률은 자본시장법상 아 그래요. 그렇고 그러면 지수는 아웃퍼폼 하신 거죠? 예, 아웃퍼폼 했고요. 그리고 하나 매력적인 게 뭐냐 그러면 2월달, 3월달 하락장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전 자문 계약을 랩 말고 자문 계약도 자문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 자산을 다 팔아라. 팔고 제로로 갔습니다. 2월달에 예. 3월 급락 오기 전에. 예. 그때 그럼 코로나 때문이세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바라는 신호 때문이에요? 제가 알고리즘을 파고든 이유는 솔직하게 딱 하나입니다. 뭐죠? 아, 제가 감이 없더라고요. 감이 없어.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못 버틴다. 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분석으로 해서 글로벌리 쓰고 있는 표준 방법이 뭘까?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리. 네. 회사 이름을 추려가지고 그 알고리즘 그 친구 이름을 로피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로피가 매일 결과를 냅니다. 그게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그 결과를. 상해, 심천, 홍콩, 미국, 한국 전 종목을 30분 단위로 12,000종목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 오픈할 겁니다. 멤버스 익스체인지라 다른 거래소나 제도가 바뀐 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순간 변동성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회사가 그 제품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앱 방식인가요? 앱, 웹 다 합니다. 앱, 웹 다? 예.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서 다음 주부터 테스트 들어가거든요. 네. 12,000개라서 일일이 다 눌러서 확인을 해야 돼서 테스트하는데 미니멈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테스트 끝나면 바로 오픈할 거고요. 그러면은 예, 궁금해지는 게 예. 지난 3월 달에 장 빠지기 전에 로피는 왜 팔으라는 신호가 나왔죠? 무슨 근거로? 그 로피의 알고리즘을 디테일하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시간상 네. 개념상으로 설명을 개념상으로, 네. 그 굉장히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산식을 보면 중2 때? 예, 거리는 네. 속도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잖아요. 그 야구 우리 남자 좋아하잖아요. 와인드에서 던져서 딱 계산하면 다 돼 있잖아요. 그 네. 시속 몇 킬로가 넘으면 던지는 순간 스윙을 해도 구조적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너무 빠르면. 그래서 로피의 가장 알고리즘 핵심이 시간하고 속도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게 자신 있어서 시작을 한 게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제가 뭐 잘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계산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에 대한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럼 독립배수 두 개니까 결국 2차 함수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차 미분을 하면 방향이고 2차 미분을 하면 속도잖아요. 그러면 로피 값은 방향은 틀리진 않다는 거죠. 방향은 틀리지 않다. 예. 그 1차 미분, 2차 미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우주선이 쏘아서 대기를 벗어날 때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 값을 능가해야지 탈출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속 얼마가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그 계산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박스를 탈출하려면 차량의 병목 현상을 이탈하려면 그 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 좀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 전 종목을 계산을 실시간에 해야 되니까 장비 게임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2002년도에 그 친구들이 나이트 캐피탈이 시도했던 게 뭐냐 그러면 서버 증설입니다. 가장 먼저. 나이트 캐피탈의 그 영상을 갖다가 저는 한번 봤어요. 예. 봤더니만 직원들은 예.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앉아갖고 이래가 그냥 뭐 모니터 들여다보면서 잘 돌아가나 이거고 결국은 그 설비도만요. 예. 예? 그 지금 다른 산업으로 이야기하면 스마트 팩토링이라고 달라지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가 시도했던. 네. 그러면 라인에서 보는 거죠. 라인에서 뭐 문제 생겼나 안 생겼나. 문제 생기면 알람 오면 거기 가서 고치면 되죠. 근데 알고리즘 누가 짜셨어요? 제가 짜서. 와우. 그러면 지금 추석 앞두고는 로피가 뭐랍니까? 로피 결과를 보면서 하시죠. 아유, 이거 그냥 막 보여주시면 됩니까? 이거 전기인데. 아예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볼 권한이 있습니다. 내 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권한은 저희 같은 금융기관이 지켜야 되는 의무기도 하고요. 네. 예. 자본시장법 1조는 명확하게 법에서 명시합니다. 뭐죠? 공정하게 경쟁하라. 공정하게 경쟁하라. 금융을 혁신하라. 음. 투자자를 보호하라. 네.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라. 네. 자본시장법 1조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지. 지금 무료로 나가는 게 KRX 300하고 코스닥 150, 450 종목을 매일 결과를 제가 4시에 올리거든요. 단점이 현재 시점에 스팟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품 출시되는 건 추세까지 트렌드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진단은 편하실 거예요. 아, 내 종목이 추세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불안하냐. 그걸 네. 이제 보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건데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네.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계속 계산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이하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이너스 40 이하면은 네, 굉장히 들고 있으면 고통- 고통스럽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2월 달에 이게 마이너스 80을 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렌지색은 이 친구는 외국인 지분율인데 이번 상승장에 외국인 지분율은 서서히 줄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선물 선물- 우리 다 느끼고 계시고. 네, 선물 포지션은 많이 늘었어요. 이 선물 친구들이요. 포지션은? 네, 많이 늘었는데 여기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여기 하늘색이 마이너스 40선인데 이거를 깨기 시작을 했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값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 에너지 값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갑자기 어제 갑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나라가 있습니다. 옆 동네인데 더 재밌는 나라를 보시면 옆 동네. 네. 중국. 예. 이쪽 시장에 열광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상해를 보시면 상하이 이 친구는 한 달 전에 내려와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이미 중국은 로피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한 달 전이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벌써 나가라 그러고 있었어요? 나가진 않고 최소한 줄이라는 거죠. 줄이라. 네. 포지션을 줄이고 좀 쉬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 계산상으로는 10월 중순까지는 좀 힘드실 거다. 10월 중순까지는. 근데 10월 중순이 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이래저래 쉬고 나면 다음 금방. 주 수요일 날 쉬고 한국은 첫 거래가 10월 5일이고요. 네. 옆 동네 중국은 첫 거래가 10월 9일이거든요. 중국은 네. 오래 노네. 예. 법률상은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더 넓죠. 예, 예. 네,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을 더 달아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업종이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요. 대표님, 예. 나스닥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궁금합니다. 한번 물 건너갈까요? 저희 철학은 탑다운이거든요. 탑다운. 예. 예. 큰 시장을 먼저 그래서 저기 보시는 대로 세계 인덱스를 먼저 씁니다. 월드 스탁 인덱스. 예, 먼저 보고 나서 이제 S&P 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는데 S&P가 여기 보시면 4일 전에 진입했거든요. 나스닥도 4일 전에 진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중국에서 먼저 이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생겼고 한국은 이제 지난주에 조금 경고가 나왔다가 이번 주에 이제 가시화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업일수 감안하면 이번 명절 때 미국 시장은 풀로 움직이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전략을 짜시든지 아니면 명절 좀 편하게 지내시려면 좀 줄여놓고 가는 것도 좋고요. 네. 업로드는 이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올라올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투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갖고 있어야 꼭 투자냐? 비우는 것도 투자거든요. 비우는 것도 투자다. 예. 그래서 요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대표님하고 이게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처음 접하면서 저로서는 이제 좀 그거 한 것이 반갑고 한 것은 저의 처음 시작에 저의 어떤 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의 예. 시작이 외환 딜러여서였는지 몰라도 예. 이쪽은 주식으로 시작하신 분에 비해서 예. 이 롱과 숏이 아주 뉴트럴해요. 그렇죠. 예. 사도 팔아도 같은 그 느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식으로 시작하시면 일단 롱 개념이 먼저 강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파생으로 선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경제 채널에서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종목 추천하시는 분들의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사고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가 다르고 예. 팔아야 할 것은 정확하게 파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매수 매도에 굉장히 냉정하신 그건데 예. 그러면서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신 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봅니다. 안 본다. 예. 네. 왜 그러냐 그러면 가격에 녹아듭니다. 그걸 안 보는 이유를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안 보는 드릴게요. 이유. 예.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투자 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가치나 펀더멘탈이 있고 가격이 있는데 1, 4분면이라고 표현하죠. 둘 다 플러스고 3, 4분면 둘 다 마이너스예요. 1, 4분면은 펀더멘탈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고 그 속된 말로 이제 어닝은 계속 올라오고 계속 점상을 치고 있는 거죠. T는 뭐죠? 테크니컬. 예, 예. 그 1, 4분면은 반대 의견이 없겠죠. 그럼 사면 되죠 뭐. 3, 4분면도 반대 의견 없죠. 뭐 IMF 와가지고 계속 강한가 치는데 무슨 펀더멘털도 엉망이야. 예. 기술적 신호도 안 좋아. 뭐 예. 팔아야죠. 의견이 반대 의견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예. 평생에 이런 장을 만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7, 80%가 여기서 전쟁이 되고 있죠. 환장하는 거죠, 이제. 환장하죠, 진짜. 제가 먼저 찍어버립니다. 제가 2, 4분면 투자를 하고, 선생님이 4, 4분면 투자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제가 펀더멘탈이 좋다는 걸 제가 먼저 알았어요. 펀더멘털 좋은 걸 먼저 아셨어. 예, 샀어요. 샀어. 가격이 빠졌나요? 일단 기분 나쁘죠. 펀더멘털 좋은 거 가격이 빠져. 그런 거 있거든요. 기분 나쁘시겠다. 예. 그 소장님은 펀더멘탈 나쁜데 이거 내기라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근데 불안한데 계좌는 플러스 났네요. 소장님 윈.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달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배팅이에요. 한 번 더 배팅을 합니다. 한 번 더 또 펀더멘탈이 또 좋아요. 좋아. 제가 몰빵을 친 거예요. 롱으로 매수로. 예. 어쩌겠어요. 반대로 또 들어갔죠 또.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하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소장님은 상한가를 들어가고. 펀더멘털 엉망이고 기업 실적도 안 나오고 하는데 했더니만 점상 뭐 떡상을 막 가. 예. 그래서 이제 소장님은 화장실 가서 웃고 계시고 저는 해고당하겠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결국 뭐냐 그러면 밸류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소장님이 투자하셨던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펀더멘탈은 하락 중인데 하락의 속도가 둔화되다가 가격이 먼저 튄 게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은 대세 상승 초입을 잡으신 거예요. 저는 어닝이 올라가다가 둔화돼서 가격이 먼저 빠져서 급락의 고점을 잡은 거였다는 거죠. 거의 상투 근처에서. 결국 뭐냐 그러면 가격이 다 녹아들었다는 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격이 선행한다. 예, 예. 요즘에는 빨라져서 3개월, 예전 6개월 그런데 요즘엔 3개월 선행한다면서요. 근데 왜 투자는 반대로 하냐고요. 그 헤지펀드 전략 중에 바이 하이, 셀 하이어예요. 바이 하이. 셀 하이어. 높을 때 사서 우리 더 높을 때 증시력은 판다. 우리 증시 속담 달리는 말이 옳았다. 예. 근데 정작 우리는 올라가면 팔죠. 빠지면 사죠. 이게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45년에 대공황을 극복하고 나서 상승이 한 번 왔는데 재밌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80년대에 있었고 12년에 있었는데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여기가 이게 지금 저 캔들 하나가 5년 로그 차트입니다. 5년 로그 5 차트. 이얼리 하는 거 뭐야? 캔들 하나가 5년 동안의 움직임. 예. 네. 45년에는 조정이 5개였으니까 이때 주식했으면 죽는 거죠. 15년 동안 이게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80년대 상승 전에는 10년을 그랬어요. 그리고 12년에는 그 전에 5년 정도만 조정받았어요. 네. 그럼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음흠. 그리고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음흠. 지금 언론에서는 크래시나 플래시 크래시에서 급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는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위기는 극복하고 있고 그게 네. 데이터로 증명이 된 거죠. 시간도 줄어들고 폭도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타이밍을 누가 잡아내냐 게임이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이제 저희는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회사의 철학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고 알고리즘을 쓰는 이유인데 마지막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정말 감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그림과 숫자 영역이 돼 있어가지고 좌뇌와 우뇌. 데이터를 오감으로 흡수를 해서 네. 투자 의사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금융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정상적인 애라고는 취급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오감이 우리가 5개 있지 않습니까? 예. 5개 있는데 예. 보시면 충격적이에요. 모니터를 제가 핥아요. 싹 만져보고 느낌 좋네. 삼성전자 사야지. 이렇게는 투자 못 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코예요. 하이닉스가 썩었어? 팔아야지. 결국에는 굉장히 이 시장은 리스크한 시장이에요. 왜? 사람이 인류가 성장하면서 모든 걸 경험한 대가가 다른 사람하고 남아있는데 금융 투자라는 사업만은 오로지 눈, 귀 2개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귀가 문제예요, 귀가. 귀가 팔랑귀가 이 문제. 팔랑귀. 이게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해마에서 이걸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고민을 하는 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 대뇌피지로 다 던져버려요, 저장소로. 그러는 순간 언어가 확정돼, 그 잡았다, 됐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최종 판단에 행동이 나가버리면 결과가 저장해서 잠재의식이 들어가서 손절을 못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손절을 못하는 건 사람이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절 못하는 게 정상이다. 2002년도에 카르만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가 뒤집어져요. 왜? 이 교수님이 심리학자거든요. 심리학자가 노벨 심리학자가 경제상을 노벨 받아요? 경제상을 받는데 이게 80년대 아까 나사에서 벌어졌던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학문이 행동경제학이거든요. 네. 행동경제학에서 방금 사람이 손절을 못한다는 것을 산식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2.2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뭐냐 그러면 반토막 나요 손절한다고. 그게 뭐 사람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분이 손실을 난 분이 능력이 없거나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가 다 증명을 했거든요. 대표님도 공감하실 텐데 예. 무슨 포지션이든지 예. 한 5% 10% 사이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막 초조해요. 예. 그러다 한 10% 살짝 넘어가면 이제 얼굴이 검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손실이 한 3, 40% 넘어가면 예. 편안해져요. 뭐 매니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30% 손절이 되면 약관상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약관은 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압박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로스컷 유효품 인서를 쓰거든요. 그렇죠. 예. 로스컷을 안 하면은 잘리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50%까지는 버팁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근데 하나 이거는 정말 저희 회사는 철칙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컷하라. 헤지펀드 첫 번째 전제. 컷하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FX 시장의 수합 데스크를 좌지우지하는 일본계 뱅커가 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에 저희 회사에 컨텐츠 요청이 와가지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로스컷 하기 전에 워닝을 줬었어요. 워닝을 주고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로 대응을 하면 그대로 대응을 하면 잡이 유지가 되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엉뚱한 짓을 하면 바로 파이어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 했더라고요. 워닝을 2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회사들은 큰 헤지펀드들은 컷 당하는 걸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로 생각? 취업으로. 회사의 브랜드가 망가지니까. 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로스컷이 자연스러워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나오죠. 펀드 로스컷 나오면 사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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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컷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투자 문화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또 새로운 세상을 또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구경시켜 그렇습니까? 주셨고, 예.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투자 경력이 얼마가 되건 간에 어떤 본인의 그 투자 방식이나 결정적인 어떤 손절의 순간을 이렇게 겪으면서 예. 어떤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예.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예, 저도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점마다 조금만 싸게 공짜로 한번 시그널 한번 보게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전망대에.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